시장 경제의 신화와 진실, 마케토피아를 넘어 신뢰의 경제로. 20세기 후반 소련의 붕괴와 함께 자본주의는 인류의 유일한 경제적 정답처럼 여겨졌습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자원을 완벽하게 배분할 것이라는 믿음, 이른바 마케토피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오늘 우리는 그 완벽한 신화가 깨진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훨씬 인간적이고 복잡한 머들톤이라는 현실 경제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6년,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제 상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대한 신화에 불과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을 지배했던 그 믿음들이 대체 어떻게 깨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되짚어보죠. 그 꿈이 뭐였냐면요. 바로 완벽한 시장이라는 거였어요. 모든 게 다 합리적으로 착착 움직이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있잖아요. 그게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어찌 보면 환상에 가까운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보이는 완벽한 이상향, 마케토피아를 꿈꿨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발딛고 사는 현실은 어땠나요? 실수투성이의 지극히 인간적인 머들톤이었죠. 우리가 오늘 깨부숴야 할 경제 신화들은요. 바로 이 꿈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화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이건 아마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믿음일 거예요. 높은 세금이랑 큰 정부는 경제 성장의 적이다. 정말 그럴까요? 이 문장 정말 오랫동안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나 나올 법한 금과 옥조 같은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난 40년간의 실제 데이터 앞에서도 이 말이 통했을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세금 부담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요. 1인당 GDP에서 미국에 전혀 뒤처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노르웨이는 오히려 앞서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행복지수랑 불평등지수예요. 이 진위계수라는 게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라는 뜻인데 보세요. 북유럽 사회가 압도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게 보이죠. 결국 높은 세금 이꼴 경제 침체라는 이 단순한 공식은 현실 데이터 앞에서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북유럽의 진짜 비밀은 대체 뭘까요? 그 사람들은 세금을 그냥 복지에만 펑펑 쓰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혁신적 안정망에 투자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사람과 기술에 투자해서 국가 전체의 펀더멘탈, 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세금을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본 거예요. 와, 이 차트 하나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미국의 청년들이 평균 37,00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핀란드의 청년들은 어때요? 빚이라는 족쇄 없이 훨씬 자유롭게 혁신적인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거죠. 과연 어느 쪽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낼지는 너무나 분명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요, 지난 40년에 걸쳐서 진행된 아주 거대한 사회 실험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거의 똑같았던 이웃 나라, 뉴질랜드와 호주가 있었는데요. 이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한번 보시죠. 1984년 뉴질랜드는 로저노믹스라고 불리는 아주 급진적인 시장주의 실험에 돌입합니다.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모든 걸 시장에 맡기는 말 그대로 마케토피아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질주였죠. 물론 단기적인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역동적인 경제가 올 것이다. 이런 약속과 함께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약속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4만 원. 이 숫자 하나가 지난 40년 실험의 결과를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매년 수만 명의 젊은 인재들이 자기 나라 뉴질랜드를 떠나서 호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시장의 효율성을 외쳐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또 발걸음을 붙잡을 순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점진적인 개혁을 택했던 호주와는 달리 모든 걸 시장이라는 칼날 위에 올려놓았던 뉴질랜드는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버텨낼 사회적인 회복력을 잃어버렸던 거죠. 단기적인 효율성만 너무 성급하게 쫓다가 장기적인 맷집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어요. 자, 이번엔 노동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또 아주 뿌리 깊은 신화가 하나 있죠. 인간은 그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뭐랄까 기계의 부품 같은 존재일 뿐이다. 마케토피아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그래야만 하겠죠? 경제학자들한테는 오랜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왜 기업들은 불황이 와도 직원들 월급을 잘 안 깎는 걸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뢰였던 거죠. 이 경영자가 말하잖아요. 당장 돈 몇 푼 아끼는 것보다 직원들의 신뢰를 잃어서 생기는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걸 현장의 경영자들은 본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가 그 차가운 경제 논리를 이기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라는 건요,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 국가 경제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있으면 계약서 쓰고 서로 감시하고 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이걸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확 줄여주거든요. 경제 전체의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신뢰가 높은 사회는 AI 전환 같은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노를 저어 위기를 헤쳐나가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는요. 각자 살됐다고 아동바동하다가 결국 다 같이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아니, 보통 유연성이랑 안정성은 서로 반대말이라고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 모델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업한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줍니다. 그 대신 국가는 해고된 노동자에게 2년 동안 이전 소득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해고가 두렵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과감하게 혁신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깨부숴야 할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신화와 마주할 시간이에요. 그건 바로 GDP 성장이야말로 국가의 성공을 재는 유일한 잣대라는 믿음입니다. 이 그래프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1인당 GDP는 무려 3배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어때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스털린의 역설이죠. 일단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그만큼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질문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과연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는가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 교육, 환경,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처럼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측정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지난 40년간의 이 길고 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낡아빠진 경제 신화들과 작별을 고하게 됐습니다. 완벽한 시장이라는 마케토피아의 꿈에서 깨어나 우리가 진짜로 살고 있는 이 머들톤의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게 된 거죠. 정리해볼까요? 첫째, 인간은 그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 시장은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생각보다 자주 실패한다. 셋째, 세금은 그냥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넷째, 안정성은 혁신을 막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다. 다섯째,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GDP 성장이 곧 행복은 아니었다. 진짜 목표는 웰빙이었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벽한 시장이라는 마케토피아의 꿈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인간, 바로 호모 소시알리스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결코 실패나 좌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 불가능한 환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요. 이제 우리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훨씬 더 인간적인 경제를 설계할 자유를 얻은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이상향이 아니라 실수투성이의 현실, 바로 이 머들톤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현실 위에서 우리 함께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질문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케토피아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시장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만능은 아니며 정부는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필수적입니다. 2026년의 경제학은 차가운 수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따뜻한 본능과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는 신뢰의 경제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지키고 효율성보다 공정성을, 성장보다 웰빙을 추구하는 경제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인간적이고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머들톤의 지혜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